그때는 206페이지 피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의사결정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이 있대. 그러면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관련 원가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련이 없대. 그러면 무슨 원가가 되는 거세요? 비관련 원가.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액 원가.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차이 나는 금액, 두 가지 대안의 차이 나는 금액을 뭐라고 하세요? 차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액 원가라고 해요. 그다음에 매몰 원가. 시험 문제는 요 매몰 원가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처음에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걸 이제 매몰 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땅에다 이렇게 넣거나 이런 거를 일명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론가 그러면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나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회계에서 말하는 메모론가는 쓸데없는 거, 이미 써먹고 앞으로는 쓸데없는 거 이걸 뭐라 그러세요?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 원가. 기회 원가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수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선택을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선택하는 걸 뭐라 그러세요? 기회원가 또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살려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월세를 주면 1억을 벌 수 있고 전세를 주면은 2억을 벌 수 있고 매매를 하면은 만약에 3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총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3억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얘를 뺀 나머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무슨 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된 거죠. 왜냐면 나는 월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1억을 벌었는데, 근데 실제는 몇 억을 버는 거예요? 3억을 버는 거죠. 네. 그 기회비용은.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매매를 선택했으면 기회비용은 2억이에요. 왜냐하면 매매를 뺀 나머지가 월세와 전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선택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은 몇 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시험 문제는 메모론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론가 그러면 옛날에 써먹은 거, 그래서 관련 없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의 흐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 계산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순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우는데 어떤 순서대로 배우냐면은 제일 처음에 요소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별이요? 부문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별. 이제 순서대로 배우는 거세요. 첫 번째로 요소별이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소별이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그걸로 계산하는 걸 이제 요소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부문별. 부문별은 이제 그 부문이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문별은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생산 부문, 조립 부문, 포장 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회사 가보시면은 부문별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 부문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요. 제품별, 제품별은 말 그대로 어떤 제품별로 해서 이제 금액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무슨 별이라고 하세요? 제품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음, 220페이지까지, 220페이지까지는 좀 암기예요. 220페이지까지는 암기인데,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3페이지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자를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맞출 수 있는 파트인지라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인데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해서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 개념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변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 제공품은 작년 거예요. 그래서 기초라고 나오면 대부분 이제 1월 1일 걸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작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는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번 연도에 들어간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게 완성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뜻이 뭐 된 거죠?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으세요. 공식 하나를 또 외워주셔야 돼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당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또 제공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공품인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요 네 가지 있으시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다 합친 걸 뭐라고 하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공품이 아까 미완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건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그래서 제품은 기초 제품. 요거는 작년 거세요. 기초 그러면은 1월 1일인데 작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장비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팔리는 거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면은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무슨 제품이라고 하세요? 기말 제품. 요거는 내년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요번에는 제공품 수량. 그래서 이거는 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맞춰서 금액 넣고 계산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제공품 수량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성품 수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수량까지 됐고, 요거 하나 빠졌네요. 노모비하고 제조 경기, 단월 선두백, 강월 지두백, 강월 이지두백. 나머지는 배변. 그래서 이쪽 파트는 요거는 그냥 외워서 차변 대변이 맞나 틀리나 그걸로 계산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네,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백 221페이지 지금까지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그리고 요 위에는 암기해서 거기에다 그냥 차대변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는 암기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월할 경비, 그다음에 특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요거 관련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나오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 내셨더라고요. 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월할 경비. 그래서 월할 경비는 말 그대로 월할로 내는 거예요. 매달 내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보험료, 임차료 같은 것도 있으시죠. 매달 납부하는 거. 그래서 매달 낸다 그래서 매달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고 표현하는 거세요? 월할 경비라고 표현하죠. 보시면은요. 특정 경비. 그래서 특정 경비도 말 그대로 특정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특정 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우리 특정해서 내는 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처럼 특정해서 낸다. 그래서 무슨 요금이세요? 특정 요금이죠. 그다음에 지급 경비. 그래서 지급 경비는 말 그대로 지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해야만 금액이 나오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교통비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로 나간다라는 건 아는데 솔직히 얼마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건 내가 지급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운반비. 그래서 우리가 운반을 할 건데 몇 번 운반할 건지는 이것도 운반을 해봐야만 알 수 있겠죠. 운반비. 그 다음에 뭐 수선비. 수선도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고칠지 모르죠. 그래서 고치고 돈을 줘야만 이게 얼마 정도 지출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지급 경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 경비. 발생 경비는 발생은 하였으나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공손이나 뭐 감목, 이런 것들. 그래서 공손이 뭐냐면 여기 불량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량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 다음에 감모, 요거는 수량 부족. 그래서 불량 나거나 회사 입장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발생 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번 나왔어요. 언젠가는 내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꽤 오래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안 낼 건가?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때 232페이지 원가의 배분 볼 겁니다. 원가의 배분 보시면은요. 원가의 배분 보시면 배분이라는 게 뭐 해주는 거죠? 배분? 배분이라는 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데 이제 우리가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눠주는 것과 관련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누어 줄 건데 저기 233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의 배분 기준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인과관계 기준. 근데 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냐면은요. 이 방법이 다툼이 가장 적어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돈 관련된 게 있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평소에는 안 싸우는데 꼭 이제 돈 들어가면은 싸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건데 인과관계 기준은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나누면 내가 돈을 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100%다 인정한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가 썼으니까 돈 내라. 이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름 되면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기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많이 나와요? 에어컨 트니까. 예. 그래서 전기료 많이 나오면은 투덜투덜은 되면서 대부분 다 냅니다. 왜요? 내가 실제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였나? 거기에서 이제 수도요금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서 수도요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가 나왔냐면은 한 1억 가까이 한 달 만에 수도요금이 1억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빌라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한 달 내내 틀어놔도 그 돈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 처음에는 전화로 얘기했는데 그 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나 봐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셨던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보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뉴스에 나오니까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결론은 잘못 배부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인과관계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썼으니까 내래. 그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 기준이 되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수혜 기준은 혜택 받은 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고, 그래서 일명 이거를 수익자 부담 기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이 뭐 하자? 많이 내자. 혜택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수혜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이 부담 능력 기준은 일반적으로 원가액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부담 능력 기준은 저쪽에서 많이 써요. 어느 쪽에서 많이 쓰냐면 세금.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적게 버신 분들은 적게 내는 거고. 그래서 기본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많이 벌었어? 그럼 많이 내. 적게 벌었어? 적게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들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글들도 있어요. 네가 뭐 세금을 얼마나 내냐 막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정성, 공평성.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일 배울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 공평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나미 볼펜을 사. 그러면 돈을 버시는 분이든 안 버시는 분이든 많이 버시는 분이든 적게 버시는 분이든 다 똑같이 내요. 그 물건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를 공정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뭐 공정하냐, 공평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하고 공평한 건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공정하냐 공평하냐 이런 거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녀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날 남녀 가지고 이제 싸우시는 분들,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라.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애 낳아라. 둘 다 불가능하잖아요. 뭐 군대 가시는 여자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군대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남자들만이 시키잖아요. 왜냐면 여자분들 못 드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평등하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스타트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돈 많아. 그런 집하고 우리 부모님 돈 없으셔. 그런 집하고 당연히 스타트 지점부터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 평등 관련돼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평등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채용할 때 뭐 몇 세 이상, 뭐 남자 가능, 여자 가능 그런 게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뭐 뽑을 때 보면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34페이지 원가 배분의 유형. 그래서 첫 번째로 책임 중심점 별로의 배분. 쓸데없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개별 원가 계산인데, 개별 원가 계산은 내일 보긴 할 건데요. 그래서 개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몇 개씩 계산하는 거세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 뭐냐면 좋은 거, 좋은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좋은 걸 많이 못 써요. 근데 왜 못 쓰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좀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책임 중심점에서 다른 책임 중심점으로의 배분, 부문별. 요것도 아마 내일 볼 건데, 내일 부문별하고 개별하고 같이 보고 아마 바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부문으로, 그래서 뭐 생산 부문, 제조 부문, 뭐 조립 부문, 포장 부문, 판매 부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책임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끝났어. 근데 조립에서 잘못했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쓸데없이 말만 어려워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부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세무까지 할 거니까 한 237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이제 회계는 잘 안 내고 내긴 냅니다.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세무 쪽에는 좀 잘 내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연습할 거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이 문제 덕분에 예전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달라요. 저는 미리미리 좀 대비하자라는 주의라, 예. 그리고 저는 뇌구조상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벼락치기가 너무 잘 돼요. 그런 분들은 벼락치기로 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제 성향상 저는 좀 미리미리 해라. 그러면 나중에 할 게 줄어들지 않냐. 전 약간 이런 주의여갖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실제가 있고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안 변하잖아요. 실제 금액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1,000원 주고 샀어. 그럼 그건 1,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원인데 예측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1,500원이면 어떡하지? 가격이 올랐으면 어떡하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치, 예정은 예정하고 실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항상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가격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실제가 어, 실제 그 판매 금액, 일명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정은 호가예요. 부르는 금액.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 얼마 이하로는 안 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호가가 되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부르는 금액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정은 실질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거 239페이지. 여기는 내일 이제 계산 문제 가지고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로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 파트라 연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저는 장소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이제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239페이지 밑에도 잘 써놓으셨는데요. 제조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요 제조 부문이 직접비예요. 그래서 몇 군데에만 쓰는 거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이 간접입니다. 그래서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액의 주목적은 이거예요. 이 보조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왜냐하면 어차피 직접은 갈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몇 군데에서만 썼기 때문에 한 군데.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같이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혼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썼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쪽에다가 얼마를 배부할 것이냐. 이게 정확하면 상관이 없지만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확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가가 엉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가를 어떻게 배부했느냐. 그게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잠깐 240페이지 좀 볼게요. 그래서 부문별 원가 배부 기준. 그래서 그 배부 기준이라고 거기 안에 보시면 박스 있을 건데 이건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건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배부 기준은 항상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거기 박스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뭐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복리후생비라고 표현합니다. 회계에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복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복지와 관련된 돈이 뭐예요? 복리 후생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비가 많아. 그러면 그 얘기는 직원들 위해서 쓰는 돈이 어떻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관련성이 많으세요? 직원 수. 그래서 직원 수가 많으면 복리후생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임차료. 임차료가 월세라 그랬죠. 아니면은 뭐 건물 관리비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하고 관련성이 어때요?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평수에 살아. 그러면 예, 관리비 어때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큰 평수는 관리비가 어떠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관리비하고 연관성이 어때요? 큽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이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네, 관련이 없네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외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시라고요?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다음에 보실 건 요거까지만 보고 쓸 겁니다. 교재는 242페이지. 내일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 문제 풀어볼 거고. 일단 거기 보시면 보조 부문의 배부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배부 방법에 세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배부법은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안 중요하면 계산할 때 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배분법이라는 건 그 보조는 안 중요하니까 계산할 때 뭐 하자? 제외시키고 하자. 그래서 직접만 배부하자. 간접은 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 하세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배부법. 그래서 단계배부법은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의 뜻은 뭐냐면 이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래서 절충이 뭐냐면 중간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부와 단계 배부의 중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다? 절충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그 절충안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절충이라는 거는 중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어때요? 복잡하다. 왜냐하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네, 그래서 서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계산하란 뜻인데 그럼 우리 계산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복잡해지죠. 네, 그 대신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할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계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떨 것이다?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일 요 두 가지 볼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거 제가 좀 이따가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트할 때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다가 다 창 띄워 놓을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원가하고 종합 원가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1시간 정도 더 해서 원가액을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저쪽 파트 들어갈 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0분에 뚝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분계 조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